네, 좋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볼 자료가 있는데요. 이게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달러 패권, 또 경제 위기 가능성, 부동산,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나 파이 네트워크 같은 암호화폐 미래까지 상당히 개인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전망을 담은 분석입니다.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, 이 자료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한번 그 가능성을 보고, 특히 디지털 자산, 이게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지 그 핵심 통찰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분석은요, 현재 스테이블 코인 열풍을, 그러니까 과거 닷컴 버블이나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, 여기에 좀 빗대면서 시작하는데요. 흥미로운 건 이걸 그냥 기술 트렌드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자기들 부채 문제 해결하고 또 달러 패권 유지하려고 이걸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. 어쩌면 좀 고위험 전략일 수 있다. 뭐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점이에요. 저도 처음엔 달러 패권이 더 강해질 줄 알았는데, 근데 이 분석처럼 오히려 달러의 그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. 이 관점 변화가 좀 눈에 띄네요. 그러니까 달러나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만약 흔들리면 그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도 바로 그냥 타격에 갈 수 있다. 이런 얘기군요. 네, 맞습니다. 분석에 따르면 이게 각국 화폐 가치가 좀 불안정해지면요. 사람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그런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의 또 다른 리스크로 지적되는 게 그 익명성 문제예요. 아, 익명성이요? 네, 뭐 자금 추적하는 트래블 룰 같은 규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개인 간 거래나 뭐 불법 자금 통로 이런 걸로 악용될 소지가 여전하다는 거죠. 듣고 보니 예전에 비트코인 초창기 때 나왔던 문제랑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. 그렇죠. 뭐 그런 경고인 거군요. 네. 그런 큰 위기를 한번 겪고 나서야 그제야 이제 강력한 규제들, 예를 들면 뭐 신원 인증 시갑 같은 거 의무화하거나 담보 규정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레이 달리오의 그 빅사이클 관점 있잖아요. 장기 부채 주기. 그걸 빌려와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현재 상황이 스테이블 코인이랑 각국 재정 부양책,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1인당 보조금 줄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게 마지막 유동성 파티다. 어쩌면 상승장에 거의 끈거릴 수 있다. 뭐 이런 거죠. 마지막 파티라. 네. 근데 그 대가는 결국 인플레이션일 거다.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아, 그럼 이제 실물 자산 쪽,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여기 예측도 꽤 구체적이던데요. 네, 부동산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품 붕괴, 그리고 장기 하락세, 이게 진짜 현실이 될 거다, 이렇게 보고 있어요. 특히 서울 부동산 가격이 마지막 고점을 찍었다. 이게 진짜 버블 붕괴 신호일 수 있다, 이런 주장이 좀 인상 깊었어요. 여러분 중에서도 이 부분 좀 주목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네요. 네, 그럴 것 같아요. 분석을 보면 이제 금리 상승이랑 맞물려서 수요는 확 줄고 특히 영끌이라고 하죠.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투자한 분들. 그 부담이 커지면서 경매 물건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다. 심지어 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고요. 와, 심각하네요. 네. 그래서 이런 부실은 결국 정리되어야 하고 그다음엔 부동산 시장 형태가 좀 바뀔 거다.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갖는 식의 분산 공동 투자. 뭐 이런 형태로요. 그런 예측도 나와요. 그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본은 어디로 갈 거라고 보는 건가요? 분석은 어디를 좀 지목하고 있나요? 결국 자본은 비트코인 같은 가치 저장 수단 아니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좀 자유로운 다른 암호화폐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. 그래서 여기서 한국 얘기도 나오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. 담보로는 원화 자체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일부 쓰는 방안 뭐 이런 걸 제시하고요. 이걸 K 컨텐츠 결제 같은 데 활용하면 경쟁력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덧붙이고요. 아, 파이 네트워크 얘기도 중요하게 다루던데요. 그건 어떤 점을 주목하는 건가요? 네, 파이 네트워크. 이 분석에 특히 강조하는 게 그 KYC, 그러니까 고객 신원 확인, 그리고 KYB, 기업 신원 확인 시스템이거든요. 앞으로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될 텐데 그 환경에서는 이게 엄청난 이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렇겠네요. 규제 환경에서 유리하다. 네. 그리고 이미 사용자 기반이 엄청나잖아요. 그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마치 인터넷 시대 초기에 구글이나 아마존이 그랬던 것처럼 큰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일리가 있네요.
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금처럼 가치는 저장하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생활 결제는 좀 불편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쉽게 쓸 수 있는 파이 같은 암호화폐가 미래의 어떤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.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거고요. 발행량이 1000억 개로 많다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쓰려면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. 이렇게 보더라고요. 여기서 분석이 조금 더 나아가서요. 뭐 코로나 팬데믹이나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, 이런 거시적인 현상들을 특정 세력이 인구를 줄이려는 의도랑 연결짓는 약간은 그 논쟁적일 수 있는 음모론적인 관점도 솔직하게 드러내요.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견해에 동의한다기보다는 자료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그대로 전해드리는 차원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중요한 건 아마 그런 음모론이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이 분석가가 세상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그 큰 흐름, 뭐 돈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런 말이 있듯이 그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길, 그러니까 장기적인 가치 투자 관점인 W 찾기라고 표현하던데 그걸 통해서 경제력 자유를 준비해야 한다. 뭐 이런 메시지 자체에 좀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개인의 어떤 확신과 준비를 강조하는 거죠. 네, 오늘 살펴본 이 분석, 현재 금융 시스템이나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, 부동산 시장 변동성, 또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가능성까지요.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것 같아요. 네, 이 분석가가 강조하는 그 장기 가치 투자 W, 이게 여러분께는 무엇일까요?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, 또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대비하고 싶으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것이 오늘 딥다이브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.